폐암 치료에서 HSCER2 엑손 24빕 돌연변이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정말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른 약물이죠. 가역적 HSCR2 억제제 세바버티닙의 전임상 데이터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폐암에서 HER2가 왜 이렇게 어려운 타겟인지 그 임상적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자인 세바버티닙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유전자 조작 세포 실험부터 아주 광범위한 암세포주 스크리닝, 그리고 실제 신호 경로를 어떻게 차단하는지까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가 앞으로의 임상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왜 우리가 HER2 변이에 주목해야 하는가?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이 지금 어떤 치료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에서 4%. 이 숫자가 언뜻 보기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암이라는 질환의 전체 환자 수를 생각하면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죠. 바로 이분들이 엑손 24빕을 포함한 활성 HER2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분들을 위한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마주한 미충족 의료 수요입니다. 물론 그동안 몇 가지 약물들이 개발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2에서 4%의 환자들을 위한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필요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세바루포티닙입니다. 이 약물이 기존의 억제제들과는 뭐가 다른지, 특히 그 강력한 효능과 가역적이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구조를 한번 보시죠. 세바버티닙이 HER2 단백질의 ATP 결합 부위에 정말 정교하게 마치 열쇠가 자물쇠에 딱 들어맞듯이 결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주요 수소 결합들이 약물을 아주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면서 강력한 억제 효과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 표가 세바버티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50 값을 보시면 주요 HER2 돌연변이는 물론이고 EGFR에 대해서도 0.5 나노몰 미만이라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 억제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리 몸속과 비슷한 높은 ATP 농도 환경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실제 임상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세바버티닙의 가장 큰 차결점입니다. 가역적이라는 거요. 비가역적 억제제는 표적에 한번 붙으면 영구적으로 결합해버리죠. 그래서 특정 부위에 내성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약효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세바버티닙은 가역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바로 그 내성 기전을 회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다뤄질 겁니다. 자, 좋습니다. 시험관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효능을 보이는데 그럼 이게 실제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유전자 조작 세포 모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물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장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연구진은 BF3라는 세포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포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특정 HER2 돌연변이가 없으면 아예 살 수 없도록 말 그대로 중독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표적인 엑손 24빕 돌연변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바버티닙이 0.001 마이크로몰이라는 정말 극히 낮은 농도에서 세포 증식을 억제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비가역적 억제제인 종거티닙과 완전히 동등한 수준의 강력한 활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새로운 TKI가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암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내성을 만들어낼 때 이 약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가역적 결합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C8OS 돌연변이는 비가역적 억제제가 결합하는 부위 자체를 변형시켜서 약효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든요. 하지만 세바버티닙은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활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획득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유전자 조작세포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실제 인간 암세포주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프리즘 분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스크리닝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려 866개나 되는 다양한 인간 암세포주에 이 약물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어떤 종류의 암이 세바버리티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샅샅이 훑어보는 기술입니다. 결과는 이 약물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한 타겟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약물에 대한 민감도는 그 세포가 ERBB 단백질군, 특히 HR2 활성에 얼마나 의존적인지, 즉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HR2 중독성이 강한 암일수록 세바버티닙에 잘 듣는다는 뜻이죠. 이 대규모 스크리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예상대로 HR2 유전자가 증폭된 암에서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게 더 흥미로운데 NRG1 융합 변이가 있는 암에서도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NRG1 융합은 HR3를 통해서 HR2 신호를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세바버티닙이 이 경로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건 이 약물의 적용 범위를 훨씬 더 넓혀줄 수 있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포가 죽는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럼 그 과정은 어떨까요? 세바버티닙이 실제로 세포 안에서 HR2 신호 전달 경로를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지 그 분자적인 메커니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웨스턴 블롯 이미지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HR2 엑손 24빕 폐암세포인데요. 약물 농도를 점점 높여갈수록 가장 위에 있는 인산화된 HR2 밴드가 점점 희미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로 아래에 있는 신호전달 물질인 PM, MEK, PERK 밴드 역시 연쇄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가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효과는 NRG1 융합 유방암 모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HR2뿐만 아니라 그 핵심 파트너인 HR3의 인산화까지도 억제한다는 겁니다. 이건 HR2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HR3와 짝을 이어서 보내는 신호 전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물의 포괄적인 억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처럼 탄탄하고 설득력 있는 전임상 데이터가 쌓였으니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임상 연구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견고한 전임상 데이터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최초의 인체대생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실험실에서 확인된 이 가능성이 과연 실제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이제 막 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내성을 획득하는 암과의 이 지독한 싸움에서 비가역적 억제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가역적 접근법이 과연 더 오래 지속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세바버티닙의 임상 결과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